안녕하세요. 오직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건강한 코만을 생각하는 오직코 윤현철 원장입니다. 콧구멍 크기 차이가 짝짝이일 때 해결 방법이 있나요? 콧구멍이 비대칭인 경우는 수술 전부터 비대칭인 경우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 비대칭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비대칭인 거를 우리가 코 아래쪽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. 먼저 가운데 있는 코 기둥이 한쪽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. 콧 날개가 이제 짧고 한쪽은 길고 비대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일단 우리가 코 수술하기 전에 처음부터 비대칭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대부분의 경우는 얼굴이 앞면 비대칭인 경우가 많습니다. 어렸을 때 뼈가 자라기 전에 다쳐서 자라면서 이제 뼈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. 위에 미간, 아래쪽에 인중 이 부분이 좌우가 일치하지가 않고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비대칭적으로 자라게 되죠. 얼굴 뼈 자체의 높이가 달라지게 돼요. 이렇게 봤을 때 한쪽은 광대가 좀 올라가고 한쪽은 광대가 좀 낮고, 그렇게 하면 콧 날개가 길이가 달라지게 돼요. 코 기둥이 휘어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코 안쪽에 넣어보면 비중격이라고 그러죠. 우리 고개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시면 이 가운데 요게 비중격이라고 하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. 비중격 연골과 아래쪽에 요 연골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, 비중격 연골 앞부분이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져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는 이 연골 자체가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죠. 그러면 요 위에 피부가 덮여 있으면 코 기둥이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져 보이게 되는 겁니다. 이런 경우에도 보통 보면 다쳐가지고 안쪽에 비중격이 이렇게 망곡증이 발생하게 됐을 때 안쪽에 있는 경우에는 요 대칭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지만 바깥쪽에 코 앞쪽 부분에 비중격 연골이 망곡이 되어 있는 경우에 비대칭이 나타나게 됩니다.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. 비중격 교정 수술이나 비염 수술을 반드시 하는 게 좋겠고요. 만약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비주가 비대칭으로 생기니까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비중격을 똑바로 잡게 되면 이렇게 코 기둥이 똑바로 서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콧구멍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서 비중격을 교정해야 될 수 있습니다.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비대칭이 있는 거죠.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비주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. 측면에서 보면 여기 중간에 매부리가 있고요. 미간이랑 인중이랑 아래턱 보면 인중 아래턱이 점점 왼쪽으로 가 있게 돼요. 이런 경우에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. 그래서 매부리가 생기고 여기 만져보면 비중격이 틀어져 있어요. 이 비중격하고 연결된 요 날개 연골 아래쪽이 이렇게 비중격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더 이쪽으로는 비대칭이 생기게 되는 경우, 저희가 인중 아래턱 이 부분을 완전히 가운데에다 위치시킬 수는 없지만 앞쪽에 요 비중격 휘어진 걸 좀 교정하게 되면 요 코 기둥이 휘어진 거는 최대한 반듯하게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. 코 비대칭이 수술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코 성형을 하고 나서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가운데 코 기둥이 휘는 경우도 있죠. 가운데 기둥 연구를 세우는 게 한쪽으로 틀어진 겁니다. 그 다음에 콧볼이 한쪽이 길거나 짧거나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콧볼 축소를 할 때 있어가지고 대칭적으로 하지 못했을 때, 그럴 때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고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술하기 전에 정상인데 수술하고 나서 비대칭이 생겼다, 그런 건 대칭을 맞추기가 조금 수월해요. 원인을 제거해주고 원인을 교정해주고 그럼 대칭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콧볼 축소로 인해서 생긴 비대칭은 좀 교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콧볼 축소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좋겠고요.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미간이랑 인중이 똑바른 일직선상에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인중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렸을 때 다쳐서 얼굴뼈가 이쪽으로 약간 이동이 되어 있는 경우, 그런 분이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면 코 기둥이 똑바른 경우가 있습니다. 수술하기 전에 똑바르죠. 그래서 정면에서는 코가 이렇게 휘어져 있죠. 정면 코 휘어 보이는 걸 교정하기 위해서 요 아래쪽 코 부분을 살짝 이쪽으로 틀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정면에서 틀어져 보이는 게 많이 교정이 되는데, 문제는 그랬을 때 인중에는 요 아래쪽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끝을 약간 이쪽으로 밀게 되면 그때는 코 기둥이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. 의도적으로 휘어지게 할 수밖에 없었죠. 정면에서 좀 더 반듯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. 그런 경우에는 수술 전에는 코 기둥이나 구멍이나 이게 똑발랐는데 이게 틀어져 보여서 이걸 잡았더니 아래쪽에서 이렇게 틀어져 보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수술 받으신 분이 이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면 불만족스럽고 컴플레인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는 수술하기 전에 다른 부분에서는 약간 비대칭이 생길 수 있다, 수술하시기 전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콧구멍에 이제 크기가 차이가 있다,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콧날개가 한쪽이 크다든지 코 바닥이 크다
한다든지 그런 경우죠. 콧볼 축소술을 한쪽만 한다든지 아니면 양쪽을 하는데 차이를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아래쪽에서 보이는 콧구멍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정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비대칭이 있을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정면에서 반듯해 보이는데 구멍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구멍만 맞추다 보면 정면에서 틀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각도에서 잘 보고 좀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이는 얼굴면에 있어가지고 반듯해 보이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. 그래서 난 대칭을 무조건 맞춰야 돼. 그런데 정면에서 만약에 틀어질 것 같아? 그러면 그 부분은 포기하는 게 맞죠. 정면에서 보이는 게 반듯해야 되고 약간의 콧구멍 차이가 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. 네, 오늘은 수술 전, 후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콧구멍의 비대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원인에 따라서 교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혹시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